독일 여군 장교가 한국 K9 자주포를 보고 인생이 바뀐 이야기.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실화입니다. 독일 연방군 소속 32살 여성 장교 카타리나가 한국의 K9 자주포를 평가하러 왔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간 사건인데요. 처음엔 독일산 아니면 못 믿는다며 한국 무기를 싸구려 수출용이라고 무시했던 그녀가 어떻게 이 장비는 당신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믿고 싶다고 답하게 됐을까요? 과연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한국 기술자 이주혁과의 만남이 어떻게 두 나라의 군사 협력을 바꿔놓았을까요? 마지막 NATO 합동훈련에서의 제외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카타리나 슐러입니다. 독일 연방군 소속 기갑병과 장교로 32살이에요. 지난 5년간 독일제 기갑 장비들의 성능 저하를 계속 목격해왔어요. 특히 레오파르트 자주포의 잦은 고장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죠. 이번에도 또 고장이네요. 현장에서 정비병이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추운 겨울 훈련에서는 더 심했어요. 유압 시스템이 얼어버려서 포탑이 제대로 돌지 않는 일이 허다했거든요. 이 장비로 정말 실전에 나간다고요? 상급자에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똑같았어요. 독일 기술이 최고야. 조금만 더 개선하면 돼. 하지만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실전에서는 너무 복잡하고 고장이 잦았거든요. 그러던 중 NATO 기갑 교체 프로그램 평가 임무를 받게 됐어요. 카타리나, 이번에 한국의 K9 자주포를 평가해보라는 지시가 내려왔어. 한국이요? 한국도 자주포를 만드나요? 그런 것 같아. 수출도 꽤 많이 한다던데.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시아 국가에서 만든 무기라니. 분명 싸구려 수출용일 거라고 생각했죠. 독일산 아니면 믿을 수 없어요.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평가하고 넘어가자.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어요. 제대로 평가해야 했죠. 브뤼셀에서 열릴 기술 브리핑에 참석하기 위해 출발했어요. 브뤼셀 NATO 본부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나라 평가단들이 와 있었어요. 한국 측 발표자가 들어왔는데 예상과 달랐어요. 나이는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군인 특유의 단정한 자세가 인상적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화시스템의 이주혁 팀장입니다. 자기소개를 하는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포병 출신으로 K9 자주포 개발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포병 출신이라고요? 보통 기술자들은 공학 배경만 있는데 실제 군 경험이 있다니 신기했어요. 이주혁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는데 PPT 대신 실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이 사진은 영하 30도에서 촬영한 겁니다. K9이 정상 작동하는 모습이에요. 영하 30도요? 독일 장비는 영하 20도만 되어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전시를 위한 무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설계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뭔가 충격이었어요. 지금까지 들어본 기술 브리핑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질문 있으십니까? 독일 평가단장이 손을 들었어요. 실제 성능이 그렇게 좋다면 왜 독일에서는 안 쓰나요? 아직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번이 그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이주혁의 답변이 너무 자신감 넘쳤어요. 저는 처음으로 말을 잃었어요. 뭔가 다른 세계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날 실사격 영상 시연이 있었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K9 자주포가 눈보라치는 산악지대에서 연속 사격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영상은 강원도 영평 사격장에서 촬영한 겁니다. 영하 25도 상황이에요. 포탄 장전 속도가 정말 빨랐어요. 독일 장비보다 훨씬. 장전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완전 자동화 상태에서 분당 6발입니다. 분당 6발이요? 독일 자주포는 분당 3발도 힘든데
그리고 이건 고장 상황을 가정한 수동 장전입니다. 화면에서 군인들이 수동으로 포탄을 장전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속도가 거의 자동과 비슷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라요? 실제 전장에서는 자동화 시스템이 고장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동으로도 빠르게 장전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주혁이 설명하는 내용이 점점 더 흥미로웠어요. 조작도 단순합니다. 복잡한 시스템일수록 고장이 작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독일 장비들이 고장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너무 복잡해서. 이건 군인이 만든 무기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지금까지 본 무기들은 모두 엔지니어들이 사무실에서 설계한 것들이었거든요. 하지만 K9는 달랐어요. 실제 군인이 전장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거였죠. 질문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는 손을 들고 물어봤어요. 실제로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네, 개발 과정에서 직접 사격도 하고 정비도 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기술자가 직접 무기를 사용해 본다니. 브리핑이 끝난 후 독일 평가단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건 그냥 마케팅 쇼야. 실제로는 별로일 거야. 맞아, 한국 제품이 독일 제품보다 좋을 리 없어.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영상은 인상적이었어요. 영상은 조작할 수 있잖아. 다른 동료들이 계속 부정적으로 반응했어요. 다음날 더 자세한 기술 브리핑이 있었어요. 이주혁이 실제 부품들을 가져와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유압 시스템입니다. 영하 40도까지 정상 작동해요. 독일 대표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영하 40도요? 그런 조건에서 테스트해 본 적 있나요? 물론입니다. 매년 겨울마다 강원도에서 테스트하거든요. 이주혁이 테스트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정말 상세한 자료였어요. 그리고 이건 반응 시간입니다. 명령 입력에서 발사까지 12초입니다. 12초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그때 이주혁이 자신의 경력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저는 5년간 포병으로 복무했고 K9 정비와 사격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 후에 개발팀에 합류해서 실사용자 관점에서 설계에 참여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받은 표정이었거든요.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직접 설계에 참여했다고요? 네, 그래서 K9는 다른 자주포와 달라요. 실제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거든요. 저는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이런 접근 방식은 처음 봤거든요.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이주혁에게 개별적으로 질문하고 싶었어요.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물론이죠. 카페테리아에서 둘이 앉아 이야기했어요.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설계하셨나요? 어떤 부분 말씀이세요? 전체적으로요. 독일 자주포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주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독일은 전쟁을 경험한 지 오래됐죠? 네, 그렇죠. 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분단국가예요.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요? 네, 그래서 생존이 가장 중요해요. 멋있는 건 필요 없어요. 살아남는 게 우선이죠.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독일 무기들이 왜 실전에서 문제가 되는지. 우리는 너무 완벽을 추구했나 봐요. 완벽한 무기는 없어요. 하지만 믿을 수 있는 무기는 있죠. 믿을 수 있는 무기요? 네, 위급할 때 절대 고장나지 않는 무기요. 이주혁의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더 감동받았어요. 처음으로 제가 만든 장비를 누군가가 제대로 이해해주는 기분이에요. 정말요? 네, 보통은 그냥 스펙만 물어보거든요. 하지만 카타리나 씨는 본질을 이해하려고 하시네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저도 모르게 이주혁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일주일 후 실제 테스트를 위해 한국에 가게 됐어요. 이주혁이 직접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마워요. 드디어 실물을 볼 수 있겠네요.
다음 날 강원도 영평 사격장으로 갔어요. 눈이 많이 내리고 있었는데 K9이 그 속에서 사격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날씨가 안 좋은데 괜찮나요? 이런 날씨가 오히려 좋아요. 극한 상황에서 테스트할 수 있거든요. 정말 신기했어요. 독일에서는 날씨가 조금만 나빠도 훈련을 취소하는데 사격이 시작됐어요. 눈보라 속에서도 K9이 정확하게 목표물을 명중시켰어요. 몇 발이나 쏠 건가요? 100발 연속 사격입니다. 100발이요? 독일 자주포는 50발만 쏘면 과열 문제가 생기는데 놀랍게도 K9는 100발을 다 쏘고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이제 수동 정비도 보여드릴게요. 군인들이 나와서 K9를 분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속도가 정말 빨랐어요. 부품 교체가 이렇게 쉬워요? 네, 야전에서 빨리 수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거든요. 저녁에는 이주혁이 전통 한옥으로 안내해줬어요. 여기서 조용히 이야기해요. 한옥마루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어요. 군대는 언제까지 했어요? 5년 했어요. 그때 정말 많이 배웠죠. 어떤 걸 배웠어요? 생존의 중요성이요. 무기는 복잡할 필요 없어요. 확실하면 돼요. 그때 이주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 장비는 카타리나 씨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답했어요. 믿고 싶어요. 그 순간 이주혁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독일군 수뇌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K9 자주포는 검증된 생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카타리나, 너무 감정적으로 평가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예요. 하지만 유럽연합 내에서 통합 개발하는 게 좋지 않겠어? 상급자들은 여전히 유럽 제품을 선호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K9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실전에서는 정치가 아니라 성능이 중요합니다. 카타리나, 신중하게 생각해봐.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거든요. 그때 이주혁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결정은 언제 나나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아직 논의 중이에요. 쉽지 않네요. 이해해요. 하지만 올바른 선택을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 메시지를 보고 마음이 정해졌어요. 다시 상급자에게 가서 말했어요. K9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유는 명확해요. 어떤 이유? 이미 검증된 기술이고 신뢰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주혁과 통화했어요. 결정이 나면 연락드릴게요. 고마워요, 카타리나 씨. 아니에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럼요. 내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도 마음은 여기에 둘게요. 3개월 후 독일군이 한국산 K9 도입을 공식 결정했어요. 정말 기뻤어요.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6개월 후에는 NATO 합동훈련이 있었어요. 독일에 도입된 K9로 처음 훈련하는 날이었죠. 그런데 깜짝 놀란 게 이주혁이 기술지원단으로 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카타리나 씨. 이주혁 씨, 여기 왜 왔어요? 독일군 K9 훈련 지원차 왔어요. 정말 반가웠어요. 몇 개월 만에 보는 이주혁이 더 멋있어 보였거든요. 훈련이 시작됐어요. K9의 성능은 정말 훌륭했어요. 이제 당신 장비로 나가게 됐어요. 기분이 어때요?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믿을 수 있거든요. 훈련이 끝난 후 둘이 함께 앉았어요. 고마워요, 이주혁 씨. 좋은 장비를 만들어줘서. 저도 고마워요. 제대로 평가해줘서.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요. 그럼요. 전장에서는 장비보다 믿을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웃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하늘에는 한국과 독일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두 나라가 연결됐고 우리도 연결됐어요. 한국의 기술이 독일 군인의 마음까지 바꾼 이야기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월드스토리TV 저는 유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